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 황순원님의 학이라는 소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황순원님의 학, 이거는 이제 유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자, 이 전에 소나기라는 작품을 배우셨었죠. 황순원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 강렬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금박하게 긴박하게 진행시키는 게 이분의 그 문체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거, 그다음에 상징적인 거를 갖다가 소재로 한 작품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도 하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소재인 학을 통해 가지고 유교를 배경으로 한 이 순수한 우정, 그다음에 인간애 이런 걸 다룬 작품이 바로 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줄거리를 보시겠습니다. 한방아래에서 단짝 동무로 지냈던 성삼이와 덕재는 유교가 나면서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자란 마을이 이 38선 바로 그 접경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치환대원이 된 성삼이는 치환대원, 그러니까 이 남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국군편입니다. 성삼이는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 이 청년단까지 호송할 것을 자청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이 덕재는 인민군 편이었었거든요. 농민위원장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송 도중에 어렸을 때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던 생각과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 들켜가지고 혼이 났던 그런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죠. 왜냐? 이 농민 부호위원장까지 지낸 덕재가 만약에 청단에 데리고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재가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거에 대해서 적대감을 풀기도 했지만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점점 누그러지고 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덕재는 이념을 몰라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사회주의가 좋아서 거기에 가담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농부라는 이유만으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용을 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은 그냥 땀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치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용만 한 겁니다. 그래서 덕재는 아버지가 병석에 있고 농사에 대한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하지도 않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삼이는 자신이 또 피난 가던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난 가기를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 생각에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오의 마음이 점차 우정으로 바뀌면서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성삼이는 고개를 내려오면서 전처럼 살고 있는 학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옛일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을 잡아서 묶어놓고서 괴롭히다가 사냥꾼이 학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놀지 못하다가 자유로워진 학이 푸른 하늘로 날아갔던 추억. 성삼이는 덕재에게 학사냥이나 한번 하자면서 이 묶었던 줄을 풀어줍니다. 순간 덕재는 당황합니다. 성삼이가 나를 쏘아 죽이려고 하나? 그런데 성삼이가 어이 왜 맹추같이 서 있는 거야?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습니다. 아, 이거는 성삼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잡불 사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단정학 두 마리가 가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단정한이 아니고 단정학이죠. 학. 죄송합니다. 단정학 두세 마리가 가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이 소설의 갈래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전후 소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소설이란 것은 6.25 이후에 1950년대에 유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전후 소설이라고 그러죠.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6.25 전쟁 중에 38선 접경의 어느 마을이고요. 자,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일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상징적인 소재인 학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해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순수한 우정과 인간의 회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가의 내용을 볼 때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발단 부분인데요. 자, 이 노인이나 어른이나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죠.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아닌 것은 자, 이 6.25 때 전쟁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거. 38 접경, 38선 지금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6.25 무렵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동란에 할 때 동란은 동족끼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 알 수 있게 해주는 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포승줄은 이 사람을 묶는 줄인데요. 이거는 요즘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치안대원. 이거 역시 6.25 때 써있던 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보승. 자, 그 다음에 다에서 담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성삼이가 덕재를 데리고 가면서 담배를 계속 핍니다. 계속 핍니다. 왜 담배를 피냐? 아유, 괴로워요. 왜? 덕재는 자기랑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였었어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거기 나오는 애들하고 똑같은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기가 선우를 갖다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죽이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죠? 그래서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담배는 중마고인 덕재를 잡아가야 되는 성삼이의 괴로운 심정을 갖다가 대변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넘어가서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자,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글이란 다시 얘기해서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소설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소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한 글로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것은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는 시와는 달리 서사성을 담고 있다. 시 같은 경우는 운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서사성을 담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작가가 창조해야 된 인물과 사건, 갈등, 그리고 해결 과정을 통해서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역시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위 소설에 나타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비교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6.25나 지금이나 뭐가 비슷할까요? 경제 상황이 비슷합니까? 이거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그죠? 분단 상황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친한 친구들은 굉장히 친합니다. 자,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학들이 사라져서 지금은 보기가 어렵군. 자, 뭐 6.25가 학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전쟁으로 인해서 학이 없어져서 지금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위 소설에서 가와 나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 가지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성삼이와 덕재의 우정이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위 소설에 나타난 학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학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또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반복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궁극적인 의도로 알맞는 것은? 자, 성삼이가 중마고인 덕제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몰래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달을 고려할 때 위 소설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민족의 순환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자,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4번. 이념의 극복과 인간의 회복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기억과 리을 중 인물 간의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것.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단정학 두세 마리가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휘휘 날아갑니다. 어울려서 날아가니까 이거는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했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황선원의 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로 기억 속의 들꽃을 보시겠습니다. 기억 속의 들꽃 역시 6.25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학이 성삼과 덕제라는 성인의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6.25를 그렸다면은 이 기억 속의 들꽃은 6.25를 겪었던 소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관저자 시점이 사용된 소설입니다. 자, 그럼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25 전쟁 때 망경강 근처의 나의 마을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누나와 할머니가 피신을 가다가 다시 돌아온 이튿날 명선이라는 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였었어요. 근데 명선이는 금가락지, 이 금반지를 주면서 나의 집에서 거의 얹혀 삽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비싼 금반지를 냈으니까 얹혀 산다기보다는 그냥 당당히 돈 내고 사는 건데요. 나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명선이를 갖다가 머슴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자, 명선이가 서울의 어느 부잣집 무당놈 딸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명선이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명선이를 갖다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애구나 이러면서 아주 믿게 여기고 두통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선이가 눈치를 채고 금반지를 하나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딱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명선이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대신 너 이거 금반지 어디서 훔쳐 갖고 왔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갖다가 명선이의 그림자처럼 명선이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금반지를 갖다 숨겨놨는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갖고 오는지를 확인하게 시킵니다. 근데 명선이는 싸울 때마다 항상 상대방에게 엎어져 있으면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상대방을 밀쳐가지고 이겨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명선이 엄마가 같이 피난을 오다가 비행기 공습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명선이를 꼭 껴안고 이제 명선이를 안고서 명선이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명선이는 엄마한테 깔린 기억이 있어요. 엄마의 시체에 깔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엄마를 잃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자기 몸을 누르면은 비명을 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명선이의 금반지를 뺏으려고 본격적으로 악을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 나의 아버지가 마침내 화를 내면서 그냥 명선이의 몸을 뒤지려고 하는데 명선이는 이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만 누가 숲에서 명선이를 잡아놓고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금반지를 뒤졌습니다. 근데 옷 속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옥선이는 옷 하나도 못 입은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여자애네요. 그래서 여자인 걸 들키게 되고요. 자, 나의 부모는 어떻게 하다가 명선이의 부모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명선이를 해코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 그 후로 명선이가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모두 이제 명선이한테 잘해줘요. 그러던 어느 날 명선이는 평소대로 나와 부서진 다리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서 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선이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명선이가 놀았던 그 다리에 다시 갑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갑니다. 그렇게 봤더니만 끊어진 다리, 거기 철근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주머니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선이가 끝에 이걸 보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기어가서 그 주머니를 꺼내봤더니만 그 주머니 안에 반지가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얘도 반지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면서 현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회상적이고 비극적이고 상징적이고 향토적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 6.25 전쟁 중에 만경강 하류의 어느 시골 마을이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고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가지고 전쟁 중에 비참한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비판.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위 소설 과거 회상 형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은 이 각각의 문장의 끝에가 다 있었다, 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일을 돌이켜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인물이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워서 인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순수성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반지 뺏으려고 막 노력하는 걸 봤을 때 순수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25 당시를 배경으로 전쟁을 겪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위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본문에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일본 피난민은 굶주리는 어린애를 앞세워서 식량을 구걸하는 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피난민들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짐만 휴대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민들로 인해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마을 주민들이 속을 끓이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민들은 마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옷가지나 금부치 등의 식량과 바꾸곤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가 잘못됐나요? 2번이죠. 피난민들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짐만 휴대한 게 아니고 마에 보면 나옵니다. 마에 보면은 피난민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가벼운 짐만 휴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은 작품에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배경은 유교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만경강 근처인데요. 이 배경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기여합니까? 자, 이 배경은 같더라도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배경으로 인해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작품 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맞고요. 작품 속에 발생한 사건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허구로 지어졌지만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나타내는 데 기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옆에 보면 나왔지만 서양의 뚱뚱한 할아버지 누굽니까? 산타크로스죠. 그죠? 선생님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유교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해마다 연말이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위 소설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많은 피난민들이 떠나고 지저분한 소녀 혼자 남겨진 모습 나타나죠. 자, 이 명선이의 첫 모습이었죠.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까? 자, 이 홀로 남겨진 소녀가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진짜로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준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하나 넘어가서요. 6번입니다. 위 소설에서 인물들의 갈등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물가가 비싸서, 치안이 불안정해서, 개개인의 탐욕,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위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번이죠. 그죠? 전쟁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 자, 여기서 한 송이 쥐바라 숨꽃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비행기 폭음 소리에 놀라가지고 다리로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명선이를 의미하는 말이죠. 2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9번.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에서는 자, 여기 가를 보시면요. 아버지 엄마가 온갖 지혜를 짜내서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명선에게서 금반지를 더 얻어내려는 아버지 어머니의 탐욕스러움이 나타나죠. 그죠? 2번은 명선의 수포도 명선에게서 무언가를 뺏어쓰려 했다. 자, 이게 아니고 자, 이 나에서는 명선이가 맞죠. 자, 9번에는 2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선의 수포도 명선에게서 무언가를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의 답은 3번이죠. 비행기의 폭격에 맞아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명선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폭격을 직접 당한 게 아니고요. 비행기 소리에 놀라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거죠. 발을 헛디뎌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 그래서 자, 나는 부서진 다리 끝에서 명선이가 그토록 행방을 밝히지 않으렸던 주머니 속에 금반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떨어뜨렸죠. 그죠? 자, 그래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유교에 관한 소설 2작품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교를 배경으로 했지만 작품 내용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